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단 오늘 날짜, 월요일 날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콜옵션과 풋옵션의 그 수급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지금 그 이유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지수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이 박스 영역 이 부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이제 선물 콜옵션 수급이 좀 많이 잡혀 있었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선물 매수가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구간은 무조건 선물이 이렇게 플러스로 잡힌다고 해서 콜옵션을 매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합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합성이 되어 있냐면 콜옵션을 순수하게 매수를 한 금액과 그리고 기존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던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매수한 것들, 그러니까 매도를 청산하기 위한 매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하게 무조건 상방 베팅했네 라고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외가에 해당하는 이 지수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가기 어려운 지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렇게 외가 영역에서의 풀이가 계속 이제 깎이는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누적 포지션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317.5 그리고 320 특히 이 부분에다가 콜옵션 매도를 많이 걸어놨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이 지수가 상승했지만 콜옵션 쪽에서 이 지수에 해당하는 가격 317.5 그리고 320 여기서 콜옵션이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기존에 매도를 해놨던 거는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수익이 났던 것을 지수가 더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내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결국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수익을 실현한 매수 물량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44억이 315 콜에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물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최근 급락이 나온 파동에 대한 반등 영역에 있기 때문에 반등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은 구간에 콜 매수량도 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일단 이렇게 풋옵션을 매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존에 풋옵션을 매도해 놨었는데 오늘 이제 풋옵션이 하락을 하면서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의미에서 매수량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금액을 무조건 순매수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같이 봐야 한다. 어쨌든 지금 오늘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9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 지수가 이 영역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일단 지금 현재는 높다. 이제 매일마다 선물옵션 이 포지션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마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 이렇지만 내일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지수를 이제 누적 상황으로 보면은 밑으로 폭이 조금 더 열려 있어요. 이건 이제 누적입니다. 누적. 315 콜에 일단 누적으로 보면은 플러스 콜 매수가 훨씬 많아요. 근데 317.5 위로는 그렇게 갈 확률이 일단 상대적으로 높고 간다 하더라도 만기 당일 목요일에는 꼬리가 달릴 가능성 그래서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풋옵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307.5콜까지는, 307.5풋까지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이렇게 매수를 해놨는데 그 밑으로는 다 매도친 게 보이죠. 그래서 지수가 밑으로 가더라도 다시 반등으로 이렇게 이 영역대로 올라올 가능성.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사항으로 보면은 307.5 그리고 315 만기 결제 지수가 이 부분 딱 여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영역 전후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의 그 옵션 말고 선물 계약 이게 지금 상방으로 이제 몇 개월간 잡아놓은 것을 바로 청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웬만하면 수익으로 잘 청산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이 영역대에서 묶어놓고 만기를 끝낸 뒤에 그럼 기존 선물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 봐야 될 거는 기존 9월물 선물 계약 중에서 얼만큼이 롤오버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롤오버가 좀 많다면 계속 좀 더 상방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은 거고 아니면 반대로 청산이 좀 많이 됐다 그럼 싶으면 이제 하방 변동성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함께 이제 이번 주에 특히 봐야 될 거는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여기서 급등락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0.8 10년물 국채 금리가 0.8%를 뛰어 올라서 이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닐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흐름에서는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그게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는 안 되는 흐름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오히려 현금,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달러입니다. 달러 현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이자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주식시장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가 빵 튀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달러 인덱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 흐름이 결국 이렇게 하방 세기의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기술적 지표를 이제 깔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네거티브 다이버전스가 완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방 세기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하게 되는 경우 지금 거의 뭐 돌파할락 말락하고 있는 그런 가격대에 올라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93.5 정도만 올라오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를 돌파 시도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도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든 단기 하방 하락세기를 이제 돌파를 하고 크게 봤을 때는 여기서 내려오는 전체 이 하락 추세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3월달 코로나 피크 그 공포관에 도달한 이후부터 계속 하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이 하락에 대한 단기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잘 보셔야 되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일단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만 볼 거거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정확하게 오파동 하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이제 3월부터 올라온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A파, B파, C파 이런 형태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나오는 그 하락의 그 강도를 좀 체크를 해보면 얼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의 하락 파동으로 뚜렷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11,960 정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시장이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지수보다 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장만 움직입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에서 오파동 하락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이제 리딩 다이애고널 형태 하락 파동이 먼저 시작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5개의 파동이 일단 내려왔고,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과 비슷하게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3,495 그리고 3,500 정도 요 사이까지 일단 이론적으로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론적인 반등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저가 리타라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번 주 안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다음 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주고요. 그래서 이런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는데 지금 상황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국내 코로나 진행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점점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이게 검사 수가 줄은 거라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 수를 감안하더라도 일단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관리를 하다가 이제 10월 이후에 또 다시 이런 비슷한 확산세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온도, 습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이제 환절기잖아요. 지금 오늘만 날씨를 보더라도 이제 완전히 가을 날씨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지고 그리고 해가 뜨는 낮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일교차가 굉장히 벌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다 지나고 나면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뜻은 우리나라가 이제 환절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하면 괜찮지만 추석 이후에 뭐 다른 뭐 이슈라든지 뭐 대규모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확산세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있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똑같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특히 자영업자, 소매업자, 폐업 행렬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주요 업종에서는 대규모 대량 해고, 이건 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시장과 상관없이. 이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시장을 떠나서, 정말 이번 하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매업자분들 타격이 너무 심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거는 뭐, 전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타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벌어진 거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죠. 정말로 이게 좀 어떻게 되려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실물 경제 관점으로만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빨리 이게 조금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도 좀 잘 나와서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에 그런 그리웠던 그런 사회생활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WHO에서도 밝혔지만 치료제는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근데 백신이 좀 안정성이 검증된 상태로 이제 나오려면 최소한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고 하죠. 일단 뭐 미국에서는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안정성 측면에서는 아직 검증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소매업자분들 좀 힘 좀 내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1.0%를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강달러 현상이 동시에 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네거티브 다이버전스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감안을 해본다면 9월달 그리고 10월달 이 사이에 변동성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국내 선물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대전제인데,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지수 영역대에서 일단 메이저와 같은 경우에는 9월물 선물을 청산하려고 할 거예요. 고가 영역대에서 청산하려고 할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최근 급락에 대한 반등 장세를 연출하면서 9월물 선물을 지금 영역대에서 청산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뒤에 본격적인 하방 변동성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때부터 미국이 대선을 치르잖아요. 이제 한 달 뒤면은 이제 9월 옵션 동시 만기가 되면 이제 9월 말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요 한 달 사이에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조 바이든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여론조사 상황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변동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결국 이 기간이랑 맞물리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번 주간에 물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긴 했지만 큰 방향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지수 영역대에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일단 관점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또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 지나치게 비중을 크게 늘릴 구간은 아니라는 것은 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저도 매일매일 선물 옵션의 그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 볼 예정이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시장 분석을 통해서 멤버십 분들은 그때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커뮤니티 글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